오늘은 제 칠순 잔치입니다. 아침부터 며느리 수연이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손님 많이 오시니까 방에 계세요. 내 칠순인데 내가 왜 방에 있어야 돼? 손님들 맞는데 방해되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70살 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온 날이라는 것을요. 저 강명숙 70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예요. 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진실을 폭로할 거라는 것을요. 어머님, 왜 아직도 그 옷 입고 계세요? 제가 준비한 옷 입으라니까요. 수연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이 옷이 편한데. 편하긴요. 손님들한테 창피해요. 어서 갈아입으세요. 알았어. 저는 수연이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화려한 한복이었습니다. 좋아. 오늘 화려하게 끝내자. 거실에서는 아들 재훈이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행사 순서 알지? 응. 손님들 오면 인사만 하고 조용히 계셔. 알았지? 재훈이도 수연이 편만 들었어요. 늘 그랬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날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3년 동안 구박받았던 한 시어머니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 오늘 그 칼이 드디어 빛을 발할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행복한 아내였고 당당한 여자였으니까요. 남편 강수호를 처음 만난 건 중매였어요. 1975년 제가 25살 때였죠. 명숙 씨, 저는 강수호라고 합니다. 수호는 키가 크고 듬직해 보였어요. 은행원이라고 했죠. 저는 강명숙이에요. 명숙.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는 석 달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1975년 가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과장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실적이 좋다고. 와, 대단해요.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뒷바라지 잘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꿈꿨어요.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서 내 집 장만하자. 그럼요.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구멍가게였지만 장사가 잘 됐죠. 명수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요. 우리 꿈을 위해서잖아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1982년 아들 재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여보, 우리 아들 봐. 얼마나 잘생겼어. 당신 닮아서 예뻐. 아니에요. 당신 닮았어요.
재훈이를 키우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여보, 재훈이 좋은 학교 보내자. 그럼 우리 아들 잘 키우자. 재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아파트를 샀어요. 명수가 우리 아파트 계약했어. 정말요? 응, 강남에 32평. 와, 우리가 해냈네요. 그날 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어요. 10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재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 됐어요. 명수가 나 지점장 됐어. 정말 축하해요.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는 행복했어요. 재훈이도 공부를 잘했고 남편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거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안 돼.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엄마, 내가 아빠 대신 엄마 모실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빈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2년 후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군데? 내 여자친구야. 김수연이야. 수연이는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해요. 그래, 어서 와. 재훈이가 많이 이야기했어. 네, 저도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밝고 똑똑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좋아. 언제든지 와. 수연이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뭔데? 건강식품이에요.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고마워, 수연아. 재훈이와 수연이는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2008년 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래, 축하한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명숙 씨, 며느리 예쁘네요. 네, 착하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후 재훈이와 수연이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도 되겠니? 수연이는 뭐래? 괜찮대.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고마워, 수연아.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수연이는 저를 잘 대해줬고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네. 하지만 수연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요. 집안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당연하지. 넌 쉬어. 감사합니다. 입덧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산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님, 애기 좀 봐주세요. 그래, 가져와.
저 좀 쉬어야 해요. 너무 피곤해서요. 알았어. 가서 쉬어.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출산 후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민준이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머님, 밥 좀 차려주세요.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모든 게 제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돌이 지났을 때 수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직장 다니려고요. 그래, 민준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다들 맞벌이에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결국 수연이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준이를 돌봤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70살이 넘은 나이에 육아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떡해. 재훈이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그래, 손주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 보내기 전에 아침 먹여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유치원 끝나면 데리고 오세요. 응. 학원도 3군데 다니는데 어머님이 데려다 주셔야 해요. 학원을 3군데나?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요. 수연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제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왜? 애가 먹고 싶다는데. 비만 되면 어떡해요? 식단 관리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수연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준이에게 함부로 뭘 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미있어. 그지? 할머니가 또 들려줄까? 응. 그때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민준이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 민준아, 숙제는 했어? 아직. 어머님, 왜 숙제도 안 시키고 이야기만 해주세요? 민준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민준이는 공부해야 해요. 놀 시간 없어요. 수연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 준비 다 하셨죠? 응, 다 했어. 근데 이게 뭐예요? 전이 모양이 왜 이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서. 에휴, 손님들한테 창피해요. 다시 하세요. 수연아, 빨리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명절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해야 했어요. 수연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요리를 잘 못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려야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제 방을 마음대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 옷들 다 버릴 거예요. 왜? 내 옷인데. 너무 낡았어요. 보기 싫어요. 하지만 내가 아끼는 옷인데. 어머님, 이제 새 옷 사드릴게요. 이건 다 버려요.
제가 아끼던 옷들을 모두 버렸어요. 남편이 사준 옷도, 제가 좋아하던 옷도 모두. 수연아, 제발. 어머님,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머님, 민준이 학원 스케줄이에요. 이대로 데려다 주세요. 스케줄을 보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빼곡했어요. 수연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애가 힘들겠어. 어머님은 요즘 교육을 모르세요. 이렇게 안 하면 뒤처져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매일 민준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왔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70살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피곤해. 민준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어머님, 무릎 수술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준이 학원은 어떡해요? 제가 회사 다니는데. 어머님, 수술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안 돼요. 결국 수술을 미뤘어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의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어머니 계시는구나. 수연아, 힘들겠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수연이는 제 앞에서 저를 험담했어요. 요리도 못하시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세요. 세상에. 민준이 봐달라고 하면 TV만 보여주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정성껏 돌봤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은 수연이 말만 믿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방에 좀 있을게요.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명절이 되면 더 심했어요. 어머님, 명절 준비 다 하셨죠? 응. 그리고 명절에는 제 친정에 갈 거예요. 뭐, 차례는? 차례는 어머님 혼자 지내세요. 우리는 제 친정 가요.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시대가 변했어요. 결국 명절날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수연이가 제 통장을 요구한 거예요. 어머님, 통장 좀 주세요. 왜? 민준이 학원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어머님, 손주 교육이 중요해요. 나중에 갚을게요. 결국 통장을 넘겨줬어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잘 가르칠게요. 하지만 그 돈은 민준이 학원비가 아니라 수연이 명품 가방 사는 데 쓰였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수연아, 그 가방. 아, 이거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발견했거든요. 3천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노후 자금으로 명품 가방을. 하지만 재훈이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뭐라고 해? 아니, 아무것도. 재훈이는 항상 수연이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겨울,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수연이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정말 짜증나.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어. 돈도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응, 조금만 더 참아. 곧 보낼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며칠 후,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뭔데? 엄마 나이도 많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재훈아, 나를 버리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소리였죠. 재훈아, 나 아직 건강해. 요양원 안 갈 거야. 하지만 엄마, 안 간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의 행동, 재훈이의 태도, 모든 것을요. 그리고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방을 청소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1억 원. 수연이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도 있었어요. 5천만 원 빚. 모두 수연이가 쓴 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대신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요. 손님, 이 대출은 3년 전에 받으셨네요. 3년 전요? 네,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셨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서류의 서명을 확인해 보니 제 서명이 맞았어요. 어떻게? 그때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구나. 은행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문서 위조죠.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세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문서 위조,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언제 진행하시겠어요? 제 칠순 잔치날이요. 칠순 잔치요? 네.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명품 가방 사는 것도 사진으로 찍고 제 돈 쓰는 것도 기록하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쓸모없어요.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요. 어머님 재산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3년.
긴 시간이었지만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 칠순 잔치, 모든 친척, 모든 지인들이 모이는 날. 저는 이날을 위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수연이 친구들, 재훈이 회사 동료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수연이는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어머님 칠순이에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죠. 수연 씨,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식사가 시작됐어요. 자, 다들 드세요. 수연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와, 음식 정말 맛있네요. 수연 씨가 다 준비하셨어요? 네,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두 케이터링 음식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어머니, 나오세요.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어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어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연이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머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속삭였지만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 TV에 연결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수연이가 명품 가방을 사는 장면이었습니다. 백화점 CCTV 영상이었어요. 이게 3천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연아, 저게 뭐야?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아, 그게 두 번째 영상. 수연이가 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어머니, 재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 번째 영상,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화면에 크게 나왔어요. 이건 제 명의로 된 대출이에요. 1억 원. 뭐? 하지만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어요. 수연이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죠. 거실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세상에. 사기 아니야? 네 번째 영상. 수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정말 짜증나.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어. 돈도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섯 번째 영상. 수연이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요리도 못하시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세요.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요. 어머님 재산 다 뜯어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모든 녹음이 다 나왔어요. 수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분, 이건 고소장이에요. 어머니, 수연 씨를 문서 위조, 사기,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어머니, 제발. 그리고 재훈아, 엄마, 너도 공범이야.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재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요? 3년 동안 제 돈 훔친 게 오해예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게 오해예요?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실래요?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건 수연 씨가 횡령한 전체 금액이에요. 화면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 제 명의 대출 1억 원, 신용카드 빚 5천만 원, 기타 비용 3천만 원. 어머니,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산정한 위자료예요. 위자료? 네. 정신적 피해 보상 1억 원. 1억? 총 3억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거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3억이나. 재훈이가 나섰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저는 재훈이를 쳐다봤어요. 재훈아, 너는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엄마가 키워준 은혜를 잊고 엄마 돈 빼돌린 며느리 편만 들었잖아. 너도 공범이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상속 포기 각서예요. 뭐? 재훈아, 여기 사인해. 엄마, 사인 안 하면 너도 같이 고소할 거야. 재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이 집 명의가 누군지 알아? 나야.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집이야. 너희는 당장 나가. 엄마, 당장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 한 분이 나섰어요. 명수가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이요? 제 돈 훔쳐간 자식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명숙 씨,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친척들도 수연이와 재훈이를 차갑게 쳐다보며 나갔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와 재훈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어머니, 나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이와 재훈이는 3일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가.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을 닫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님, 1심에서 승소하셨어요. 정말요? 네. 수연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훈 씨는 공범으로 벌금 2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이와 재훈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가 재훈 씨를 버렸대요. 돈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대요. 재훈이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가끔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70살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의뢰인님,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의뢰인님 소유예요. 감사합니다.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전액 돌려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명숙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도왔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구박받았어요. 저도요. 우리 함께 힘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명수가 오늘 등산 갈래? 좋아. 명수가 우리 여행 가자. 그래. 70살에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는 아빠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대요. 엄마는 새 남자랑 재혼했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면 안 돼?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넌 아빠랑 살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민준이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알겠어요, 할머니. 오늘도 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일어나요. 더 이상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요. 오늘은 뭘 할까? 봉사활동을 갈까? 친구들을 만날까? 여행을 갈까?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오후에는 봉사센터에 가요. 명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할 일이 있어야 보람 있잖아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명숙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저도 행복해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어요. 명수가 요즘 너 정말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한테서 해방됐으니 당연하지. 친구들과 웃으며 와인을 마셔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누구에게도 구박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살.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만 있었다면 아마 요양원에 보내졌겠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격했어요. 3년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복수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반격하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세요.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 행복해요. 수연이와 재훈이가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동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봐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어요. 3년 전 방에서 울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이제는 당당해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여자.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 행복할 자격이 있는 여자. 이게 바로 제가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예요.
나를 무시한 대가 이제 제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